6월의 세 번째 주말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지역민들은 물놀이 시설과 산을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듭니다. 지역 시군이 장마 대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가 2018년 국제 순화 비엔날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 갓바위를 주 행사장으로 담양 정원과 여수 바다 등 지역별 자연자원을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캐릭터를 담은 손 모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모심기 행사 장소에는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이란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6월의 세 번째 주말이었죠. 지역민들은 물놀이 시설과 해양 스포츠로 더위를 식히는가 하면 개방된 등산로를 따라 휴일을 즐겼는데요. 휴일 표정 김종태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출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줄기에 몸을 던집니다. 스릴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에겐 아찔한 슬라이드가 제격입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지역 물놀이 시설도 서둘러 개장했습니다. 걸그룹의 공연도 즐기고 댄스로 흥을 내다보면 어느덧 무더위는 저만치 달아납니다. 피서객과 함께 무료로 초청받은 지역 아동센터와 다문화 가정 400여 명도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 여기 오니까 기분도 딱 좋고요. 스트레스도 확 풀린 것 같아요. 유달산이 바라보이는 사막도 운하를 카누가 수놓습니다. 호흡을 맞춰 노를 저어야만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조종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복원 사업으로 다시 섬이 된 사막도 주변을 카누를 타고 유람하는 동안 한여름 무더위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앞바다 힘이 더 세가지고 바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좀 흔들려가 무섭게 했는데 그래도 재밌는 건 재미있었어요. 녹음이 짙어진 무등산은 오늘 하루 정상을 개방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공군부대를 지나 지왕봉과 인왕봉까지 0.9km 구간. 등산객들은 정상에 올라 무등산이 주는 비경에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좋은 그 산이 있다 처음 느꼈고 정말 광주 시민들은 축복받은 것 같아요.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치솟은 주말 무더위.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일선 시군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시군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시간당 20mm 이상의 장대비가 잦을 걸로 보고 산사태 취약 지역과 임도 시설지, 또 호우 피해 복구지 등을 최종 점검한 한편 상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라남도 합동으로 상습 침수 지구와 피해 취약 지구를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산사태 위험 지구는 해당 마을 방송을 통해 사전에 주민들을 안전한 곳에 대피토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이른바 노짱 캐릭터가 전남 지역 들녘에 등장했습니다. 경남 봉화마을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7년 만에 장성까지 확대됐는데요. 이계상 기자가 현장 다녔습니다. 손모 심기 작업이 한창인 장성의 한 들판에 특별한 문구가 아련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20여 미터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노는 지난 2009년에도 사랑합니다 바보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던 곳입니다. 바쁜 시기인데도 다시 한번 또 되새겨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올해 들녘에 새겨진 깨어있는 시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자주 강조했던 말입니다. 노무현 재단은 영호남 지역 구도와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실천하자는 뜻을 담아서 문구를 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런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민주정부 3기를 반드시 좀 바꾸어내자, 그런 뜻으로. 경남 봉화마을 들녘에서 노짱 캐릭터가 첫 선을 보인 지 7년 만에 광주 전남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냥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게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합니다. 이 나라 현실이요. 노무현 재단은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 경기, 충청, 강원 등지로
노장 캐릭터 새기기 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 전라남도가 2018년 개최를 목표로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를 중심으로 펼칠 예정인데요.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에 대해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수묵화 비엔날레는 목포 갓바위를 주 행사장으로 하고 유달산과 진도 울림산방을 부행사장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여기에 담양의 정원, 순천의 숲, 여수의 바다 등 지역별 자연 자원을 활용한 연계 행사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벤트를 이 행사와 연계해가지고 개최할 그런 내용이 제시가 됐습니다. 수묵화 비엔날레 중간 용역 보고회에서 밝힌 기본 운영 계획은 전시와 체험, 교육, 축제 등 4가지 유형 2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같은 기본 계획 용역이 이달 말에 끝나면 문체부에 국제 행사 계획서를 제출해 연말까지 심의를 받고 심의를 통과하면 기재부의 비용 편익 분석 등 타당성 조사가 이어집니다. 이 행사가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시기가 적절한지 여부, 그리고 지금 행사 주관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합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내년 7월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1차 개최 여부가 판가름나고 국제행사심사위 심사와 중앙투영자 심사까지 끝날 예정인 내년 8월에서 9월쯤 최종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18년 비엔날레 개최를 앞두고 내년에 사전 행사로 국제교류전을 열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수묵화 비엔날레 개최 시기를 광주 비엔날레와 연계시킬지 여부를 중요한 검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무한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교신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사고 원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무안군 수양리 추락사고 현장에서 목격자를 상대로 추락 당시 기체 이동 경로를 조사하고 일부 잔해물을 수거했습니다. 조사위는 또 어제 오후 추락한 SR-20 경비행기의 교신 내용과 공군 레이더 항적 기록을 확보한 한편 낙하산이 펴지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중복 분양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시행사 임원이 오늘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가 오피스텔 분양자 560여 명에게 350억 원대 중복 분양 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시행사 고문 57살 박모 씨를 오늘 새벽 긴급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과 짜고 다중계약을 주도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시행사의 실질적 대표인 박 씨가 검거됨에 따라 오피스텔 분양 사기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여수와 고흥 앞바다에서 기관 고장을 일으킨 선박이 잇따라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여수 만성리해수욕장 앞 0.9km 해상에서 45살 김모 씨 등 2명이 타고 있던 레저보트가 엔진 고장으로 표류해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9시 20분엔 고흥군 외나로도 남동쪽 7.4km 해상에서 선장 61살 고모 씨 등 4명이 탄 9.7톤급 어선의 추진장치가 고장을 일으켜 해경이 예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양방향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을 점검해주는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한전은 올해 지능형 검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0만 가구에 총 사업비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원격 자동 검침과 에너지 절약 컨설팅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한전은 오는 2020년까지 전기 사용 고객 2천만 가구 전체에 대해서 지능형 검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고흥 우주항공 축제 기간 나로 우주센터 일부 시설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고흥군은 우주항공 축제가 열리는 다음 달 29일부터 닷새 동안 하루 1,400명을 대상으로 나로 발사 현장 견학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